안녕하세요. 2021 UCA 코딩 아카데미 입시 특강을 맡게 된 한양대학교 에리카 20학번 차미규입니다. 일단 목차부터 간단히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저를 한번 소개해야겠죠? 첫 번째로 강사 소개, 그 다음에 입시, 이제 수시 전형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학년별로 들으신 분들은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년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전략에 나이 학년에 따라서 전략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직접 제가 생기부를 다 나이스에서 들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제 생기부를 직접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될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직접 대학 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 충분히 이게 입시를 준비하면서 대학 생활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면은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입시로 인생이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학교도 가고 취업도 가고 그러면서 그 기초 단계를 고등학교 때 쌓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때 학점도 연결되고 뭐 학점이 또 돈으로 장학금으로도 연결되고, 그래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대비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로 제 소개를 할게요. 이 키워드가 되게 많죠. 뭐 21 이건 뭔 거 같아요? 21. 나이? 그쵸, 제 나이죠. 제가 2021년 돼서 21살이 됐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전형, 이거는 뭘까요? 학과. 그쵸, 여러분이 이거 들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이 소프트웨어 전형을 준비해가지고 네, 대학교도 잘 가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뭐 알짜배기 정보들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있는,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UCA 아카데미, 네, 여기서 준비하고 여기서 저한테 되게 고마운 곳이죠. 그 다음에 오관왕 이거 뭘까요? 관왕, 왕관을 썼어요. 왕관을 뭘까요?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수시를 6개 쓰잖아요, 그쵸? 그 6개 중에 오관왕을 했다, 5개에 합격한 거죠. 이해하셨죠? 그냥 하나 빼고 다 됐다. 그래서 오관왕 했다는 저 키워드를 하나 넣었고요. 4.4 물음표까지 있죠. 4.4는 뭘까요? 그쵸, 등급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이게 상급 등급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또 뒤에 말씀드릴 건데, 근데 네, 맞아요. 제 등급은 4.4였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키워드 같아서 넣었고, 28장은 뭘까요? 그쵸, 28장. 이게 행정원실, 그러니까 나이스에서 지금 뽑으면 28장이 나와요. 아마 입시로 했을 때는 25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게 빈칸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바코드도 있어가지고 조금 많은데, 여튼 좀 생기부 양이 좀 많은 초. 네, 그래서 좀 그런 이유, 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 넣었고, 이거는 저는 서여자 중학교를 나왔고요. 저희 꼭동에 있죠? 저희 서여장 중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 야암동에 있는 3.1여자 고등학교 요거를 나왔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에리카에 나왔어요. 제 키워드로 저를 한번 소개해봤는데 뭐 대충 저를 잘 아시겠나요, 이제? 네, 그쵸? 그래서 간단하게 저에 대한 입시 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4.4 보셨잖아요, 그쵸? 4.4? 그래서 제 등급이야? 어떻게 왔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표정 속에 지금 마스크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등급이 어떻게 갔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4점대 초반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아니었어요. 저는 일단 중학교 내내, 3년 내내 반장을 계속 했고, 그 다음에 반에서 한 5, 7등 정도 하면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을 딱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저기 토즈 아시죠? 토즈 독서실. 거기서 계속 살 정도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모의고사를 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두두하면 쳐요. 쳤는데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과학 2등급, 사회 3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영어는 말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예요, 등급을. 그래서 영어 등급은 안 해. 하여튼 이 정도 나왔으면 굉장히 인서울 왜 다 어렵다고 하지? 처음에 다 이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3.8인 거예요. 버그인가? 이 성적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한 노력과 뭐 그런 시간들이 약간 절망과 한계로 좀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서울을 해야만 했어요. 저는 집에 있는 것이 정말 싫었기 때문에
울산에 있는 자체가 좀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인서울이든 이거 갈 거면 인서울 해야 된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문과를 가려고 제가 좀 예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아리를 방송부를 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동아리에서 제일 뽑아먹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 종합 전형으로서.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 방송부 동아리 들어놓은 거를 살려내야 된다. 심플 이거 호흡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방송부와 제일 관련이 있는 그런 과가 뭐 있을까? 그러니까 전공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컴퓨터 쪽인 거예요. 뭐 컴퓨터 전공이면은 어떤 걸 생기부에 적어야 되지 하면서 엄청 검색하고 그 소프트웨어 전형을 알게 되었고 이 저장에 딱 준비를 해보자. 딱 저는 포인팅을 한 거죠. 목표를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검색하다 보니 여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 해가지고 학원에 한 고2 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생기부에 넣을 이렇게 콘텐츠나 뭐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거를 같이 구상하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에 갔어요. 이까지가 저의 짧은 수시 이야기고, 그러니까 입시 전 이야기고, 여러분이 지금 제일 듣고 싶은 입시 특강을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오늘 소프트웨어 전형에서 어떻게 하면 내 생기부를 관리할지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한 말이에요. 그쵸? 당연히 내가, 이 생기부의 주체인 내가 IT 소프트웨어 전공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이 대학 입학사정관이든 뭐 교수님이든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건 당연한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런 질문은 이런 게 있어요. 뭐 이 자소서도 사라지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또 많은 전공적인 그런 심화적인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내 생기부에 잘 녹게 될까? 도대체 어떤 걸 적어야 되나? 감이 안 잡혀요. 그 다음에 수상이나 독서 또 이런 거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지 또 플러스 점수가 될까? 그리고 컴공이면 무조건 C언어나 파이썬을 배울 텐데 난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하나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하는 것들에서 대답을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최대한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가지고 가셔야지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기부 모든 면에 이런데 좋은 점이 컴퓨터 공학과의 좋은 점이 꼭 국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도 되고 전자도 되고 기계도 되고 로봇도 되고 다양하게 좀 스펙트럼이 넓어서 여러분들이 굳이 막 코딩하는 것만 안 적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로봇도 뭐 만들고 뭐 그다음에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적어도 되고 그렇게 좀 넓게 적어도 된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뭐 여러분이 적어야 되는 건 수상 경력, 자격증, 진로 희망사 이거 두 개는 지금 중학생 분들은 없어진다고 해요. 네, 고1 때인가부터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뭐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의 생기부 20학번 생기부로 이런 항목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수시 전형 이해를 해볼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것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제 생기부의 키워드를 잡았어요. 일단 저는 완전히 뭐 계속 앉아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제 적성에 되게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완전한 컴퓨터 공학과 힘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얕고 넓게 배우는 소프트웨어나 뭐 IT 학과를 선택했어요. 이게 좀 같은 걸로 보여도 살짝 다르거든요. 얘네가 조금 더 넓은 범위예요. 그래서 이쪽 IT과로 가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생기부 키워드는 뭐 로봇, 자율주행 거기서 살짝 코딩을 얹으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뭔가 하려는 사람을 싫어하는 대학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좀 사회성이 좋고 또 뭐 리더십, 적극적인 성격 이런 거가 되게 강한 편이라서 강조를 시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 생기부를 쓸 때 이런 세 개를 강조해서 쓰자 딱 정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생기부 장수부터 볼게요. 생기부는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쵸? 근데 조금 남들보다 조금 적어도 좋아요. 근데 핵심 내용만 있어야 돼요. 내용은 알차게. 그래가지고 지금 오신 분 고등학생이시죠? 네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포함이 안 될 텐데 지금 중학생부터 고1까지는 생기부 기재 내용이 되게 단축돼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단축으로 줄어들 때 대비해서 또 뒤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 되게 잘하고 좋은 내용만 많으면은 선생님한테 잘 보이면은 당연히 장수는 따라와요. 그래서 제 장수가 적혀있죠. 네. 수상 경력은 지금 수상 경력 개수 제한이 되고 있다는데 여러분도 그러세요? 네, 학기당 하나만 대학교 입시 때 활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많은 상을 따면 딸수록 좋긴 좋겠지만 그럴수록 제 시간이 낭비 또 그게 소비가 돼요. 근데 그럴 바에 조금 공부를 더 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딱 따야 될 상만 딱 따고 많으면은 제가 고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겠죠. 근데 이 상으로 또 생기부 한 페이지를 채우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막 공부 잘하면은 그 공부 잘한다고 과학 우수상 이런 거 다 주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상으로 다 채워도 관련 상이 자기 학과랑 관련 상이 없으면 전공 적합성에서 플러스 점수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꼭 관련이 있는 상을 따자. 많을 필요도 없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진로 희망상인데요. 지금 계신 분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수업 들으시는 중학생 분들은 아마 진로 희망상 칸이 아예 없어져요. 그래서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일단 있어요. 일단 장점은 저의 꿈과 제가 했던 노력들을 작은 생기부로, 작은 자소서로 이렇게 축약해서 적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생기부 칸을 하나씩 보자면은 왜 이 꿈을 가지게 되었는지, 계기, 그다음에 제가 꿈을 위해서 노력한 것들, 그러니까 그런 과정, 그다음에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이 나눠져 있어요. 이 작은 칸에. 그래가지고 그 대학에서 제가 뭘 원하는지, 제가 뭘 했는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잘 적으면 되게 좋은데 이게 또 없어지는 이유가 이게 따지고 보면 제가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생기부를 잘 보면은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대학 상전과들이 어차피 있는 내용인데 왜 또 한 번 더 적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뺀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칸이 없어진 분들은 다른 데서 굉장히 제 꿈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이런 걸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하면서 진로 로드맵을 꼭 짜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분야, 학과, 그 다음에 직업 이렇게 들어갔죠. 컴퓨터, 기계, 그 다음에 딱 직업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도 일단 딱 짜셔야 돼요. 어떤 분야를 가고 싶은지. 저는 아예 IT 산업이라고 적었는데 나가서 여러분 정보 보안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백엔드, 프론트엔드 이렇게 완전히 구체적으로 딱 정하시고 큰 틀이라도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좁아 들어갈 때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검색을 해요. 구글에 컴퓨터 공학과 진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요. 그러면 수많은 직업들이 뜨겠죠? 그럼 거기서 좀 재밌어 보이는데 이 길로 좀 관심이 있는데 하는 거를 딱 고르고 거기 그 직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 번 더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진로가 4차 산업의 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리고 이런 언어를 배우면 좋다. 이렇게 막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동아리나 독서 이런 데서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보면은 1학년 때 솔직히 다 잘 모르잖아요. 뭘 적어야 될지도 모르고 얘가 뭐 하면 될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보면은 되게 겉핥기식으로 적혀 있어요. 창의력을 요하는 흥미를 보이며 중학생부터 흥미를 느꼈다. 영상 편집하는 듯 다양한 경험을 겪으면서 적성이 일치함을 확인했다. 이렇게 조금 겉핥기식이죠.
네, 2학년 올라오면은 1학기 거점형 수업으로 뭐 프로그래밍과 로봇 기초를 들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뭐 로봇을 만드는 거에 흥미를 느껴서 그런 뭐 기계공학을 희망하게 되었다. 작동 원리를 알게 되고 전자 회로의 구조,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드론과 로봇을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조금 더 1학년 때보다 좀 내용이 깊죠? 3학년 때 보면 완전히 느끼실 거예요. 일단 사족은 좀 짧아요. 도전 전시를 가지고 있으며 센서 네트워크 제작, 프로그래밍 활동,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결합한 기계 익히고 자동차 첨단 기술, 홈 네트워킹, 로봇공학, 네, 창의력 기초로 책까지 읽었어요. IT 도서 읽으며 개발 꿈을 갖추게 되었다. 확실히 보면은 깊이가 점점 달라진 게 보이죠?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다음은 자율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자율활동 솔직히 요즘은 되게 그 사교육 조장을 막는다고 해가지고 학교에 있는 행사들만 다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최대한 이용했어요. 학교에서 달력 보통 나눠주죠. 나눠주면은 정보통신교육, 모교육, 그다음 인성교육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잘 듣거나 남들은 안 들어도 잘 듣고 뭐라도 적어야 돼요. 기입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보통 울산에 있는 일반고나 그런 데는 좀 컴퓨터 관련된 사업들을 별로 안 해요. 학교에서. 그쵸? 제가 하고 싶어도 대회를 안 열어줘서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씩 잡아야 돼요.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있는 학교들은 학교 내에서 해커톤을 하고 아이디어 톤을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이런 정보통신 교육에서라도 IT 전망하고 알아보고 그런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쭉 짤막하게라도 적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여러분은 꽉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공학 모든 창의적 체험으로 PPT 작성하고 IT 산업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관리하고 정보통신 기술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만드는 데 큰 흥미를 가졌다. 이 1학년이에요. 2학년 때 보면은 인문학 특강으로 창의융합 인재상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이런 거랑 연결을 해가지고 풀어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3학년 때 한 건데 3학년 때 내용이 더 알차요. 확실히 저희는 그 금요일 창체 시간이라 해가지고 아마 7교시 7교시 자습이 없고 반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반끼리 학급 특색 사업이라 해가지고 반에서 뭘 할 건지 그 시간에 뭘 할 건지 정해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청고 이런 애들 보니까 학급에서 자치 모의 법정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가져오자, 벤치마킹 하자 해가지고 자치 모의 법정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오케이 하고 반에서 또 저희 반은 좀 신기하게 진로가 딱 두 부류였어요. 생명공학, 그러니까 의료 쪽, 그다음에 간호사 이런 애들, 그다음에 저처럼 기계 쪽, 소프트웨어 쪽. 하나는 의료 쪽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저는 정부의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또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 반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꽁트죠, 꽁트. 그러니까 시나리오 다 있고 저희는 이렇게 변론을 하고 전 변호사로서 변론하고 저 친구는 검사로서 여러분들이 작은 거라도 조금 여러분 쪽으로 저희가 쓸 수 있게 좀 애들한테 강력하게 말을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익을 얻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발로 뛰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자율활동에서 쓸 수 있는 것보다 솔직히 동아리에서 쓸 수 있는 게 제일 많아요. 제가 방송반을 했다고 했죠. 왜냐면 고1 때 문과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방송반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제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일단 영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방송부는. 그래서 영상을 주제를 로봇의 신체를 움직이는 모터, 인터페이스 장치 그런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영상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런 로봇 개발자 같은 그런 4차 산업 시대의 직업들을 또 소개하는 영상을 또 같이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데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 다음에 또 기사를 쓰는 그런 활동이 있었어요, 방송부에서.
그래서 이때가 2018년이죠. 아직 폰 더블이 진짜 나오기도 전인데 제가 이거 확실히 검색을 하면서 폰 더블 폰이란 거를 폴더블 폰이란 걸 제가 또 알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 이거 되게 좀 있으면 핫해질 건데 얘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또 여기서 아마 플러스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드웨어 발전, 혁신 기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변화 전망 조사 이런 시대에 대한 작성을 했다. 이거 플러스 됐겠죠? 그래서 자율동아리예요. 그다음 자율동아리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걸 다 담았어요. 그래서 좀 운이 좋게도 그 꿈이 같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모여가지고 자율동아리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뭘 했냐면은 일단은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컴퓨터 공학과니까. 그래서 뭐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고 적어야 되긴 해가지고 일단 최대한 쉬운 뭐 야구 게임, 뭐 큰 수 작은 수 판별 이런 것처럼 시연을 활용해서 작성했다. 그다음에 컴퓨터 본체를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하드웨어 특성에 대해 탐구를 했다. 그다음에 아두이노 키트를 팔잖아요. 학원에도 아마 있을 텐데 네, 그런 거 애들끼리 돈 모아서 사서 아두이노 미세먼지 측정기를 제작했다. 이걸로 교내에 있는 미세먼지를 측정했다. 그 다음에 드론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2학년 때 만든 게 미세먼지 측정기랑 드론. 그래서 직접 날리는 것까지 그러니까 세세하게 만드는 중인 거랑 그 다음에 직접 뭔가 측정이 된 사진 이런 거 다 사진으로 기록을 남겼거든요. 근데 이거 남길 수 있던 이유가 저희가 자율동아리 대회라고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뭘 하실 때 이런 뭐 프로젝트를 하실 때 무조건 다 증거를 남기셔야 돼요. 사진을 찍고 뭐라도 좀 적어놔야지 그 증거가 되고 나중에 또 써먹을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록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까먹지 말고 꼭 사진 같은 거 다 찍어 놓으세요. 3학년 볼게요. 3학년 때는 최대한 이게 그 적을 수 있는 글자가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소프트웨어 동아리 기간 이 컴플렉스 근데 여기서 이름도 못 적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름도 못 적고 적었는데 그래서 이때는 단장이어가지고 뭐 단장으로서 한 이야기 말죠 리더십과 뭐 저의 좀 타격성 그런 걸 나타내는 항목이고 그다음에 K무크 아세요? 진로 시간에 K무크라고 약간 대학에서 제공하는 그런 강의들이 있어요. 좀 심화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강의들 모았는데 진로 시간 때 K무크를 듣는 시간 과학 때 그 광합성 실험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걸 배워가지고 식물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랑 산소를 측정하는 그런 기기를 만들었어요. 아두이노로 그 키트를 팔거든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뭐 초록빛 CO2라고 제작하고 또 그런 연결이 실행이 안 돼가지고 또 한계를 느꼈지만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했다. 그래서 이런 활동으로 이런 개발자라는 꿈을 가지게 됐다라고 적어놨죠. 지금 진로 희망사항이 없어지니까 들으시는 중학생 분들은 저처럼 동아리 내에서 펌웨어 개발자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조금 일반고에서 좀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조금 여러분 학교가 어디예요? 일반고예요, 다들? 네. 아, 일반고. 그래서 일반고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부족해요. 뭐 정보 선생님이 있는 학교도 되게 드물고. 그래서 만약 좀 힘들면은 학원에 좀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 또 분야를 잘 정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이런 프로젝트가 어떻겠냐 뭐 학원에서 좀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은 학원에 한번 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해 주시죠. 야, 개인 봉사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한 거 아니면 의미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보면은 1학년 때는 102시간, 2학년 때는 110시간, 3학년 때는 16시간 해서 총 230시간이었어요. 봉사 시간이. 좀 많은 편이죠? 그죠? 여러분 어느 정도 하셨어요? 몰라요? 네, 230시간이면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합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들. 그러니까 병사도 230시간이고 그 다음에 책도 73권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거는 눈길을 끌어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이에요. 여러분 진로 활동 뭐 적으셨어요? 뭐 적으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지금 공부할 때 좀 공부한다고 바쁠 시기긴 해요. 그죠? 뭐 적으셨어요? 진로 활동?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을 지금 쓰려고 하는데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몰라. 대학을 갈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듣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자기가 하려고 조금 노력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하고 내가 한 것도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물론 공부도 중요해요, 여러분. 힘들죠.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여튼 저는 뭘 해야 되냐면 뭘 했냐면 그 울산에서 주관하는 대학 진학 박람회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하려나? 네. 코로나 때문에 안 하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 박람회에서 방향성을 찾기 위해 제 꿈을 위해 노력했다는 거죠. 이것도 수강하고 뭐 열의를 보였다. 그러니까 대학 진학 박람회로 시작을 해서 제가 했던 얘기를 풀어낸 거죠. 쓸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야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좀 우회적으로 한번 강조했었고, 그 다음에 그 교육 박람회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조건 체험 위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체험한 걸 또 사진을 남기고 이렇게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는 그 아마 스팀 축제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 로봇팔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과판 원리를 체험하면서 능동적이고 융합적인 시험 사고를 함양했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와 함께하는 드론 비행 체험을 해봤고, 그 다음에 코딩 체험을 해봤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도 구상해보고 프로그램 하면서 컴퓨팅 사고를 증진했다. 그 다음에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또 보여줬다. 되게 좋은 말 많죠. 그래서 체험하는 활동이면은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무조건 체험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교내, 이건 학교 내에서 하는 스팀 축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부스를 직접 운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방송부라고 했잖아요. 그 동아리마다 하는 부스인데 저 빼고 다 문과일 거 아니에요, 방송문과. 그래서 저는 좀 애들한테 좀 계속 뭐라 하는 스타일이라서 어차피 너네 이거 생기부에 별로 도움 안 되지 않느냐, 나한테 밀어줘라 제발 해가지고 최대한 저한테 가질 수 있는 거를 애들이 다 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AR 증강 형식 체험을 준비해가지고 되게 쉬웠어요. 그림을 막 애들한테 그리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휴대폰 딱 찍으면은 이 그림 애들이 또 이런 거는 어떤 기술이다 하면서 설명했다. 이런 것도 기술 해놨고요. 이거 다 1학년, 2학년 때고요. 3학년 때가 이제 좀 중요한데, 진로 수업 때 실시한 전공 탐색 과정에서 로보틱스라는 걸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센서의 원리들과 그다음에 로봇 기구학 또 공부를 했다. 그다음에 이런 속도 제어랑 또 센서, 로봇 프로그래밍을 이해했다. 좀 전문적인 내용이 많죠. 그래가지고 좀 딱딱할 수 있어도 핵심만 적으려고 좀 노력했어요. 학교에서 진로 수업 되게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K무크나 좀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영상으로 제가 좀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그 영상 쪽으로 좀 영상을 보면서 뭔가 적어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또 3분 스피치라는 걸 했어요. 또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또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했냐면은 안 보고 로봇팔이 어떤 상자에 막 손을 넣어요. 그래서 탁 만지고 얘 사과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신기해가지고 원리를 또 공부를 했죠. 그래서 기압 이게 누르면은 여기 탄소 나노튜브가 있는데 그게 또 변화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 해가지고 이것도 다 보고서 작성해놨죠. 제가 뭔가를 해놓으려면은 뭔가 기록이 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록을 꼭 해주시고 네, 그런 로봇 연구 개발하고 싶다는 포부를 발표했다. 네, 또 대학 진학 박람회에 갔죠. 작년에도 갔었고 이번 년도 갔었고, 그래서 IT 관련 학과 로봇에 관련 해가지고 상담해서 또 이해했다. 입시에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 같은 걸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록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특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 적을 수 있는 게 세특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과목 선생님들한테 되게 잘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 애 한 번 싫어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막 뭐 안 시켜주고. 그래서 좀 지금 한 고3이라서 조금 늦은 감이 있겠지만 들으시는 중학교분들은 네, 선생님한테 잘해줘. 교육 쓰는 건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나이스에 등록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잘해주셔야 돼요. 최대한 좀 여러분 어그로라고 하죠. 어그로. 좀 선생님이 어그로 끌어야 돼요. 선생님 하면서 계속 막 치근덕대고 남자애들은 좀 하기 어려울라. 여튼 선생님 하면서 좀 계속 말만 걸어주셔도 좋아해요 사실. 그래서 좀 잘해줘야 되는데 저는 거의 담임쌤 빼고 담임쌤이랑은 조금 덜 친했고 다른 선생님이랑 다 친했어요. 특히 국어쌤들이랑 되게 친해가지고 제가 적어달라고 하는 건 다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1학년이에요 거의 다 지금은. 그래서 뭐 방송반 하는 과정에서 IT 분야에 관심 가지고 이렇게 네 어떻게 변화할지 앞으로 그다음에 뭐 글로벌적으로 기업들의 전략이 어떠한지 네 조리 있게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주요 기술도 설명했다. 그래서 이거를 국어 내용에 담았어요. 제가 얼마나 학교 선생님들 잘했다고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 다음에 과학이에요. 그 다음에 과학 독서 UCC 만들기. 그래서 대회 상을 타면은 아마 세특에 기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저희 때는 뭐 어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언급을 했었고 또 기백. 근데 되게 세특에서 좀 잘 쓸 수 있는 게 수학이에요. 수학. 어쨌거나 컴퓨터도 그 수학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수학에서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보면은 다 픽셀 하나하나 모여서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뭐 비트맵 이미지랑 그 다음에 이거 벡터로 만들어지니까 네, 기하 벡터 넣어가지고 그 내부 제어점이 이동해서 자유곡선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때 사용된 게 배지어 곡선이다 해가지고 네, 그 이미지와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이미지와 또 수학적으로 연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화자문에서 또 저희는 진로 독서, 그러니까 제 진로와 관련된 독서를 읽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때 뭐 자동차, 자율주행, 로봇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자동차를 봤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도 소개하고 그 기술을 위해서는 딥러닝이 필요하다는 거를 또 논리적으로 또 발표를 했죠. 보면은 뭐 정보를 통괄적으로 분석하는 확장도 사고와 돋보임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다 들고 온 세특은 전부 다 들고 온 게 아니라 제가 그 소프트웨어랑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전문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또 모든 활동으로 뭐 로봇 제작하고 IT 산업하고 데이터 전문가 네, 이렇게 또 관련된 걸 하나씩 적었죠. 네, 이것도 똑같이 네, 한 번씩 계속 언급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거점형 수업 아세요? 네. 거점형 수업. 네.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서 듣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그 수강이 열리면은 거기 가서 수업을 듣는 건데 이 수업이 좋은 점이 저희가 배우는 기백 이런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배워요. 뭐 고급화, 그 다음에 뭐 교육학, 저처럼 프로그래밍, 로봇 기초, 뭐 드론 기초 이런 식으로 되게 그냥 배울 수 없는 학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꼭 신청을 하셔서 듣는 걸 추천드려요. 프로그램 하면서 C 언어를 배우고 뭔지 다 배웠다.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하고 능력도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한 발 다 섰다. 이해하지 않아도 거듭 질문하고 잘 이해했다.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더라도 계속 혼자 독학하고 네, 그런 기초를 다져서 기쁘다고 했다. 하고 1학기 때 하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로봇을 들으면 약간 유기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제가 배운 이런 프로그래밍 능력을 가지고 로봇을 만들었다 이렇게 적으려고 저는 아예 좀 커넥팅하고 들었죠. 좀 딱 포인팅하고 그래서 보면은 네, 일단 프로그램 언어를 그런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거는 뭐 LED 신호등 만들기, LED 리모트 만들기, 그다음에 뭐 출력기, 도난 방지기, 보행 로봇 등 팀 협력 프로젝트. 여기서 또 공동체 능력이 보이죠? 네, 그런 거를 수행했다. 그다음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하드웨어적인 마이크로 컨트롤러 장점에 대해 이해했다.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로와 직업에 생각해봤다. 되게 플러스 점수가 될 만한 게 많이 들어있죠. 여러분도 이렇게 학교나 울산시에서 전체에서 네, 그 실행하는 수업들을 되게 이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3학년 때일 거예요. 수학 연수 2. 그래서 컴퓨터 수학을 주제로 그 테일러 급수 아세요? 아세요? 아무튼 그런 수학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 프로그램 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로 뭐 사인과 코사인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함. 그다음에 AI 스피커에 들어간 음성인식 알고리즘에 이게 응용이 되었다를 발표하죠. 근데 솔직히 쓸 때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모르는데 일단 어떻게 그 면접에 내가 하겠지 하면서 저는 일단 적었어요. 일단 그러니까 정보를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면접 때 딱 들어왔어요. 이 질문이. 이거 대학교 때 배우는 건데 교과 내용이 있냐? 너 어떻게 했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오바스럽게 적어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적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좀 잘 몰라도 적어도 돼요. 나중에 하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기백도 보면은 또 증강현실, 뭐 자이로 센서 이렇게 적혀있죠. 그 다음에 또 영어에서도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로봇 또 내용이 있죠. 독서 활동인데 독서 활동은 솔직히 그 여러분 독서 종합 시스템 쓰시나요? 네. 감당할 수 있으면 저는 근데 10개 이상은 제가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관련된 책을 뭐 구글 씨는 모든 걸 알고 있다, 기계 어떻게 생각, 로봇 시대, 로봇 다빈치, 그 다음에 뭐 자동차 IT 융합 스마트카 이런 식으로 많이 적었어요. 대신 면접할 때 저는 이걸 책 내용들을 다 외웠어요. 면접에서 책을 물어볼 때 보통 막 교수님이 이 책을 읽어봤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이 책에 대해서 인상 깊은 점을 말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인상 깊은 점을.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도서관이나 뭐 저기 업스케어 밑에 연풍문고가 교보문고 가가지고 이 책들을 다 하나씩 봤어요. 보고 제가 좀 외우기 쉬운 것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워드 켜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인상 깊은 점 뭘 말할지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면접 보러 갈 때 그걸 다 외워서 왔어요. 실제로 무슨 책을 물어봤지? 네, 이거 물어봤어요. 자동차와 IT 이거. 그래서 저는 외웠기 때문에 그냥 와서 자연스럽게 뻔뻔하게 안 읽었지만 뻔뻔하게 샥 말아봤죠. 그래서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적어주세요. 근데 많을수록 확실히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힌트. 힌트예요, 힌트. 여러분 제가 말했죠. 선생님과 컨택이 제일 중요하다. 결국 나이스에 올리는 거는 선생님이다. 그래가지고 저 보면은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는 2학기 때 뭐 반장하고 뭐 좀 한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인성을 나타내는 행복이라서 당연히 길고 좋은 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뭐 밝고 긍정적, 분위기 메이커, 조금 오글거리는 점도 있어야 돼요. 보면은 동기가 있으면은 굳건한 의지로 성취한다, 진보적이다, 추진력이 있다, 공감 능력이 좋다, 그 다음에 끼가 많다, 인기가 많다, 책임감이 강하고 사회나 진행 역할을 자주 맡았다, 반장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자기 이해와 뭐 자아 정체성 확립하고 네, 그런 성인의 자질을 육성했다. 되게 좋은 말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센스 있는 선생님들이면은 이런 학교 행사나 그런 행사에 대한 말도 덧붙여 주세요. 저 생기부를 직접 보면서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해결되길 바래요. 하여튼 어떤 식으로 적으면 좋을지. 근데 저랑 또 똑같이 적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럼 이미 뭐 저처럼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플러스 점수가 그렇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한 이유를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만 하고 우리 쉬는 시간 가질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진로와 목표가 정확했어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되게 잘 돼 있었어요.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들이 없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3.1요고는 재작년에 그 KBS 도전 골든벨을 했었거든요. 학교 안에서. 그래서 거기서 그 문제도 물론 풀고 이거 막 들어가지고 친구들아 미안해 이러고 있잖아요. 그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저는 방송부였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KBS 도전 골든벨 이거 막 백인 선출할 때 막 면접을 봐요. 그래서 거기서 좀 끼 있고 재밌어 보이는 애들을 딱 몇 명씩 한 4명 정도 이렇게 뽑아내요. 뽑아내가지고 얘를 인터뷰해야겠다. 다 사전에 다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코로 리코더 부는 애도 있었고 코로 막 2리터 막 그 뭐냐 페트병 막 부는 애들도 있었고 되게 웃긴 애들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영상 편집과 편집에 또 능력이 있고 이렇게 진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해가지고 여기서 아예 영상 송출이 됐어요. 제가 만든 영상들이. 그래가지고 남들이 없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학과 관련된 도서가 10권, 총 72권, 봉사시간 230시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자율 동아리 활동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시어너 스터디하고 아두이노 미세먼지 측정기, 초음파 센서 거리 측정기 제작 이런 활동들이 또 플러스 됐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로봇 기초 이런 거점 공동교육 과정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에 거의 세특이 아까 봤듯이 세특량이 되게 많았잖아요. 기재된 내용이. 그래서 모두 학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플러스가 됐고 그 다음에 저처럼 좀 적극적이고 그런 리더십 있는 성격이 돋보였어요. 저는 또 특이한 점이 또는 그 학과 관련이 없어서 제가 세특에 안 넣었는데 아니 아까 저기 안 넣어줬는데 저는 심스 OT랑 학교 축제에서 진행자도 맡았고요. 그 다음에 반장도 하고 동아리장도 맡으면서 그런 적극적인 성격이 많이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일단 면접 체질이에요. 별로 안 떨려요. 그래서 그것도 또 많이 좀 제 자랑 같지만 저는 면접을 또 할 말인데 제가 애들 떨리니까 부모님들이 막 청심환 같은 거 막 주잖아요. 그거 먹으면 좀 긴장이 덜 된대요. 근데 저는 친구 부모님이랑 친구랑 저랑 같은 학교를 넣어가지고 면접을 같이 보러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부모님이 청심환을 주셨는데 그게 진짜 떨리고 그런 사람만 도움이 된대요. 알고 보니까. 근데 부작용이 안 떨린 사람들은 잠이 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도 안 떨리잖아요. 가가지고 면접 한 2시간인가? 3시간 대기를 하는데 너무 잠이 와가지고 잤어요. 남들은 막 이만한 한 60명 있는 방에서 다 막 착착착 하면서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저는 막 자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근데 합격은 했어요. 여튼 이 정도 돼야지 청심환 먹고도 합격이 된다. 여튼 이 정도로 면접 체질이었어요.